자, 다음 페이지 관련 규정에 추가 신고 납부 규정이 있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건데 별표 치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상황이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국세기본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 자, A 법인이 있는데요. 이 과세 기간, 예를 들어서 X3년이라고 해볼게요. X3년에 대해서 X7년 7월 20일 날 조사가 나와서 7월 20일 날 뭐를 줬냐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준 거야.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게 뭡니까? 안내문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의 소득이 이거네요 라고 사실은 안내해 주는 것에 불과해.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건 X3년에 A법인이 갑에게 사외 유출했던 게 있네요. 그래서 갑의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안내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있었던 거. 아주 옛날엔. 여러분들 종합소득 신고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세청은요 5월달에 신고하잖아. 그럼 5월 초에 자기한테 안내문이 와. 당신 올해 매출 신고한 거 얼마시고요. 그죠? 금융소득 얼마시고요. 이런 안내문이 옵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출력도 가능하고. 당신은 장부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지 복식부 의무자인지 이런 안내문들이 쭉 와.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는 맨 처음에 뭐와 관련해서 그 처분성과 관련해서 쟁점이 많았던 거지. 이게 행정처분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행정처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내문에 불과한데 확인해 주는 건데 무슨 처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원천 징수 의무자와 원천 납세 의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지금 징수 의무자에게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든 게 원천 징수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처분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처분이 있어야 불복을 할 거 아니야.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는 여전히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하라고 돼 있는 거지. 처분성이 없다.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원천 징수하게 돼 있냐면 이게 지급 시기를 의지한 것과 똑같은 거야. 너 이제 지급했다. 사실은 사회유출은 언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3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7년 7월 20일에 지급된 것으로 의지해 주는 거야.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출된 걸 스스로 신고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이때 지급된 것을 의지하는 거고 다음 달 1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8월 10일까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은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다. 그런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이게 세무조사 나오면요. 요거는 고지서가 안 나와. 원천징수는 고지가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관들이 자기 실적에는 잡아. 그래서 세무사한테 계산해 달라고 해요. 이거. 본인들이 계산은 또 우리가 다 해줘. 조사 대리인들이. 그럼 그 확인만 그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액 잡히고. 근데 이 납세 문제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어. 이게 근로소득인데. 그러면 두 개 합산하면 누진세율로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진 않아. 약간 올라가 약간. 그것도 신고하게 돼 있죠. 그게 지금 규정해 보는 추가 신고 납부 규정이에요. 2달 주는 거야. 2달. 2달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당 월의 말일에 다음 달 말일. 2달 준다는 의미는 이걸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2달. 다음 달 말일.
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지. 뭐 한다? 추가 신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9월 30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자가 처분성이 없었으니까 애시당초 요걸 받았을 때 불복할 수는 없잖아. 아니 웃기잖아. 안내문 가지고 안내문이라는 게 확인해달라는 거잖아. 확인해달라.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처분성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때? 마음은 좋댔구나 이러죠. 마음은 큰일 났구나 이거지만 처분성은 없다는 거지. 심리적 상태와 법률적 상태가 좀 일치하지 않는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 안내문에 세액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 네 보고 신고하라는 건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 이죠. 경정 청구. 근데 이것도 예전 법률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거지. 지금은 경정 청구는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지금은 이제. 근데 과거에 이제 법률로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자지. 근데 종합소득 신고한 자의 정의가 뭐였어?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종합소득 신고한 자잖아. 그러면 이 신고가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종합소득 신고 안 한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법문만 보면. 하지만 예외를 준 거죠.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종합소득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 준 거지. 그래서 경정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신고한 그 내용의 경정 청구를 구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처분이 생긴 거죠. 거부 처분이 생긴 거지.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입금 산입한 금액이,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 다 입금 산입이라는 거 법인세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사회유출이죠. 결국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 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거기까지 끊어보고 확정 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이거는 몇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73조 1항을 얘기했었던 거지. 그렇죠? 없었던 자, 아니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이런 거죠. 의무가 아예 없었던 자. 의무가 없었던 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예 소득이 없었던 자. 그렇죠? 아니면 거기 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그 뒤에 말이 그 앞에 조문이네. 정확히 얘기하면 73조 1항이네. 맨 앞에 말은 아예 없었던 자를 얘기하는 거고, 소득이 없었던 자. 왜냐하면 종합소득 신고 의무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과세표준 확정 신고한 자가 신고했던 자. 보통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으면 자기가 스스로 신고했었겠죠. 있던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70조의 기한까지, 법 70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법정 신고 기한을 얘기한다고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을 의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정 청구의 근간을 만들어 줬던 거지, 그 당시. 지금 그렇다고 이 조문을 없애버릴 필요는 없고 경정 청구가 자유롭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